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종목부터 볼까요? 풍산을 시작으로 JW 중해제약, HD 현대건설기계, 삼성중공업, 두산밥켓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이건희 대표의 종목은 프로텍과 GST, KN솔, 코리아FT, ABL 바이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어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계속 끌고 가서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전략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풍산.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용히 지금 신고가 행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들, 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작년 실적은 다 이미 발표가 됐죠. 특히 이제 뭐 4분기 실적은 뭐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작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9,800억 정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4년 연속 뭐 성장세가 이루어졌고 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1조 원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작년의 실적을 넘어서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가 한 1조 1,200억 정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뭐 구리의 가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성장을 하면서 이 체력이 좀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좀 같이 또 따라가는 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에 보게 된다고 하면 기말 배당금이 1,2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지금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풍산으로 소개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3월 들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풍산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첫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 종목 프로텍 말씀드리겠고요. 프로텍이요? 예, 프로텍은 뭐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AI 반도체용 레이저 본딩 장비를 이제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주력 장비 이제 디스펜서라는 장비가 있는데 현재 이제 글로벌 3위입니다. 이제 이게 매출 회복이 좀 기대된다. 근데 주로 이제 이 디스펜서가 어디에 들어가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주요 고객사가 이제 대만의 ASE라든지 암코 쪽에 후공정 이제 전 세계 후공정 1, 2위 업체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향으로도 일부 이제 장비들이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작년 7월 달에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 지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꼭 차트 모양이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한미반도체랑 되게 비슷한 모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한 번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 이제 TSMC가 계속 지금 증설은 본인들은 증설 안 하는데 후공정 따는 지금 굉장히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ASE에서 증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이제 프로텍이 추가 납품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보면 증권가에서 다시 TSMC향 장비주들 다시 한번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프로텍도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정도 그래도 뭐 물량은 크지 않지만 외국인 기관이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텍 요즘 또 이건희 대표님이 잘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두 번째 제약바이오 가져오셨네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하나 갖고 왔고요. JW 중해제약 한번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실적 좀 괜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이상 나왔고 영업이익도 300억 이상 좀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제가 볼 때는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품목별로는 좀 다양하게 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고마진 품목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자체도 좀 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6%까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적이 사실 작년부터 좀 이어지면서 올해 완벽하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좀 가이던스를 좀 내놨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1,100억 정도는 나오면서 그래도 작년 대비 좀 성장하는 어떤 그러한 가이던스를 내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품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햄리브라라는 좀 이 좀 제품에 좀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이제 한 2년 전에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좀 투여가 관리하는 장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는 지금 혈우병 환자까지도 급여가 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처방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JW 중해제약 실적 뒷받침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고리 대표님이 또 반도체 관련 하나 더 GST를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괜찮은 겁니까? 일단 이제 GST를 너무 지금 액침 냉각 쪽으로만 몰고 가서 사실은 이게 액침 냉각이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젠슨왕이 발표를 할 때 개발자회에서 발표 연설할 때 공냉식, 그러니까 순행식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액침 냉각이 빨리 적용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액침 냉각에 대해서 이제 서버를 이제 제일 많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쪽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델 테크놀로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도 결국에 이 액침 냉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이제 액침 냉각기 1, 2상용을 개발을 지금 1상용 완료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게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상형은 한 번 더 개발 중인데 조만간에 개발이 완료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기술이 액침 냉각으로는 앞서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업은 원래 이제 칠러인데 칠러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열을 낮춰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비를 TSMC향으로 처음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TSMC에서 지금 또 이게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번 더 이쪽 향으로 또 한 번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레벨업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T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좀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알려주셨고 자,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H2 현대건설기계를 주셨어요. 작년에는 뭐 실적 기반에서 잘 갔는데 후반기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시즌에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습니다만 8월 이후부터 조금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흡사하게 좀 차트를 보면 약간 2차 전지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그렇네요.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작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해도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두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뭐 재건 관련된 이슈까지 좀 같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매출을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지금 매출을 한 4조 한 120억 정도, 영업이익 한 2,600억 정도를 달성하겠다고 좀 가이던스를 좀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을 좀 제가 볼 때는 대상으로 한 일단은 좀 시장 전략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뭐 유럽이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는
된다고 하면 뭐 신흥 시장인 좀 인도 시장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인업을 좀 강화를 해서 뭐 미니 굴착기뿐만 아니라 올해는 3종이 더 추가되면서 풀 라인업을 좀 장착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올해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까지 한번 이번 실적 시즌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대표님의 세 번째 KN솔 주셨어요. 역시 액침 냉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또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본업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제 산업용 클린룸, 바이오 클린룸, 드라이룸, 뭐 그다음에 교량 건설업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장들의 인프라를 구성해주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액침 냉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스페인에 본사를 둔 이제 스페인 회사와 협업을 해서 지금 국내 이머전 쿨링 시스템 시장에 진출한 이제 액침 냉각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다시 플러스 알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까 얘기했던 GST는 이제 이상형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일상형으로 지금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일상형이 조금 뭐 이 액체의 증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다라는 부분을 밀고 이제 이쪽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본업도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뭐 올해는 작년에 한동안 실적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작년에 이제 220억, 작년에 185억 정도 수익을 냈고요. 네. 올해도 아마 한 300억 가까이 이제 수익을 내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PER인지 PBR 기준으로 보면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뭐 주가 차트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한번 들어 올렸었죠, 작년에.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빠져서 거의 제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중에 조정이 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제 눌림목, 주봉상으로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약간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액침 냉각 관련해서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을 주였는데 오늘 조선주들이 많이 떨어져요. 네, 일단은 좀 간밤에 일어났던 그 볼티모어 사건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 조선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어떤 배라는 좀 약간의 좀 그런 사실이 좀 돌면서 조선주 전체가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만. 그 때문에 전체가 떨어지나요? 네, 근데 이제 8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가권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 신규 매수로서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네네. 하는데 실적적인 측면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선 3대장 중에 하나로서 좀 어떤 위용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작년에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흑전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연간 수주 목표가 지금 97억 불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선이 12억 불, 해양이 25억 불. 특히 여기에 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카타르 LNG선이 15척 정도가 좀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순연이 되면서 분명히 올해 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LNG 뭐 관련된 부분들, 선박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FLNG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셔틀 탱커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 관련된 플랜트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오히려 좀 내려가는데 이때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매수 기회를 삼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건희 대표님은 다음 네 번째 뭐죠? 예, 일단 코리아 FT 코리아 갖고 FT. 나왔는데요. 뭐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또 갖고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 국내 유일의 카본 캐스터 생산 업체인데 카본 캐스터라는 게 이제 휘발유 차들한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휘발유가 안에서 이제 그 휘발 말 그대로 이제 증발을 하는데 이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날아가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또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카본 캐스트너인데 이 카본 캐스트너 자체를 휘발유 차보다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는 조금 더 비싼 게 들어갑니다. 한 2배, 2.5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작년에 많이 늘어나면서 작년 실적이 300억대, 영업이익이 339억, 재작년에 194억이었으니까 굉장히 폭증을 했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10년간 ASP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외형 성장을 좀 거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할 때는 말씀 안 드리다가 지금 이제 조금 잦아들었는데 여전히 박스권 이제 상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현대차에서도 고급 라인인 제네시스까지도 지금 하이브리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잘 팔리는 SUV들은 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지금 적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분간 전기차가 지금 약간 캐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PBR로 따지면 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 한때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조금 잦아들어서 이건희 대표님이 픽해 오셨습니다. 추세는 지금 꺾이지 않았네요. 계속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켜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5번째 어떤 네. 종목이죠? 두산밥켓 한번 말씀을 좀 두산밥켓.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지켜볼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눈높이가 낮아진 어떤 실적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좀 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7억, 지금 한 5천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자체가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백 오더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매출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상반기까지는 매출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리쇼어링 관련된 쪽에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계속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반기 매출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수소라든지 전기 같은 좀 다양한 좀 모델을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 차량 관련된 모델까지도 출시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좀 과대 낙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아까 현대건설기계도 네. 소개해 주셨지만 저점은 높여가고 있네요. 두 종목 다 흐름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5번째 종목. 이건희 대표님도 제약바이오 하나 가져오셨어요. 예, 좋다고 하는데 계속 빠지고 있는 그나마 또 그래도 좀 이게 팔기 애매하게 빠지고 있죠. 예, ABL 바이오 갖고 나왔는데 ABL 바이오. 지금 이번에 이제 아마키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난 것 같죠. 예, 4월 5일 날 네. 시작하는데 지금 초록 나오고 하면서 참여 기업들 쭉 발표됐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 기업은 제가 볼 때 ABL 바이오와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도 결국엔 ABL 바이오랑 공동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핵심은 유한양행이 아니라 ABL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를 왜 그렇게 집중하냐라고 하면 그전에는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중항체 ADC 전문 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ADC 뭐죠? 예, 그러면 ADC라는 게 이제 약의 물질과 그다음에 항체를 같이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페로이드라는 것과 항체를 이제 연결해서 조금 더 타겟 한마디로 표적 항암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ADC 기술을 이중항체에다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ABL 바이오는 ADC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중항체 ADC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글랩바디라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글랩바디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글랩바디 B입니다. B인데 이게 BBB 셔틀 플랫폼이라고 해서 결국엔 BBB가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 해가지고 뇌의 막입니다. 한마디로 이 뇌의 막이 사람의 뇌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약물의 투입도 막고 있다. 근데 이거를 뚫어줄 수 있는 효능을 갖고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치매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BL 바이오까지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또 수혜볼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